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나래입니다. 우리 오늘 황혼의 삶에 대해서 강연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녀도 다 키우고 이제 남은 것은 여유로운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너무 속상하게도 노년층을 노리는 사기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요. 60대 이상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 건수가 그래프 보이시죠? 2021년에 36,367건에서요. 2022년에 46,046건으로 무려 1.3배나 증가했습니다. 아니 주춤하는 것 같더니 확 늘었네요. 맞아요. 이제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은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목표물이 되기가 쉬운 겁니다. 제가 오늘 사기 수법, 대처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로맨스 스캠입니다. 아니, 햄 이름도 아니고 스캠이 뭐야 하실 텐데요. 우리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 그리고 신용사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스캠이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신용사기. 네, 마치 연인이 될 것처럼 막 호감을 쌓아요.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이 나한테 홀랑 넘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그 감정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황혼 연애 빙자 사기네요. 그렇죠. 너무 제가 못됐다.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혼자 농장을 운영하시는 80대 남성분이셨어요. 외곽에서 자산도 많고 하는데 좀 외로운 거예요. 근데 70대 중반 여성이 접근한 거예요. 네. 저 요양보호사인데 마사지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이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처음에는 이 사람 뭐야? 라고 견제했는데 너무 살갑고 매일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안마해주고 하니까 네.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단 2주 만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2주 만에요? 2주 만에. 근데 이게 단순히 나를 이제 보호해주는 것을 넘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재산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 똑 부러지니까 저한테 맡겨보세요. 이런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그거를 맡긴 거예요. 내가 이미 마음을 뺏겼으니까. 어머나. 그런데 농장하고 주택 담보로 사채를 5억이나 땡겨다 쓰고요. 토지를 담보로 22억이나 가로챈 거예요.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뭔가 이상하잖아요. 예. 아니 그 돈 어디 갔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글쎄요? 얘기를 해버린 거죠. 결국 남은 게 빚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 된 거예요. 그럼 80평생 모은 재산이 홀라당 다 날아간 거예요? 네. 어머나, 아주 어떡해? 작정하고 덤빈 사기꾼이고요. 여기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은 정말 환자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러시겠죠. 계시다는 겁니다. 맞아요. 저희 장인 돌봐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선생님들 몰라요. 너무 근데 좋으세요. 특정 직업을 사칭해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쳐서 그러니까. 그 직업군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분은 그냥 작정하고 덤빈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직접 접근하는 로맨스 스캠이었는데요. 네. 요즘 SNS를 이용한 로맨스 스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SNS를 이용해. 아니, 우리 어르신들 요새 SNS 통해서 친구랑 소통도 하고 사진도 올리시고 정말 활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자녀들에게 좋은 기사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맞아요. 보내시는지 저도 몰라요. 기사 많이 저도 보내셔요. 행운의 편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한테. 어머니 아버님 자녀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예. 경우도 네. 많아요. 안 네네. 좋아해요. 2023년 기준으로 그 60대가 SNS를 사용하는 그 비중이 45%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네. 근데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60대 남성분이에요. 원래는 SNS 같은 거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친구가 젊게 살려면 SNS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탁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하나 딱 온 거예요. 근데 본인이 호주에서 온 40대 중반 여성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사진 탁 찍어서 보내고 오늘 저 코디 어때요? 저 오늘 건강식 해먹었는데 어때요?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엄청 친밀해졌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는 자기 일어났어요? 자기? 이러니까 마음이 홀랑 뺏긴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단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조금 마음이 뺏기고 난 다음에 여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힌 어플을 하나 아는데요. 여기에 투자하면 하루에
3%씩 이자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자기가 돈 많이 벌면 우리 빨리 같이 살 수 있을 텐데 투자 좀 해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만난 적도 없다면서 무슨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요. 어머나 어머나. 그러니까 뭔지 해야지. 같이 살면 그 건강식을 내가 먹을 수 있나 싶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4개월간 연락도 주고받고 했고 내가 신뢰도 쌓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럼 어플을 깔아볼까 해서 깔았어요. 그리고 얼마를 1억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대출. 그 어플 깔고 계좌에 넣었어요. 그런데? 넣었는데 네. 아니 뭐 조작도 안 되고 좀 이상한 거예요. 네. 빨리 연락 보냈죠. 아니 나 1억 2천 입금했는데 아니 이거 뭐야. 근데 갑자기 그 계정이 퐁 사라지고요. 그 여자하고 연락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안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해요? 얼굴 한 번 안 본 여자한테 그 여자가 알려준 거기에다가 1억 2천 아니 얼굴 한 번 안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땅 한 번 보지도 않고 땅을 사는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정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그걸 파고 들어서 딱 맞춤으로 사기를 한 거잖아. 남자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얼굴은 한 번이라도 이게 이런 사례가 남성 피해 사례가 더 많은가요? 네, 그러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쁜 사진 보내면서 당신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마음이 홀락 넘어가는 그러면 사실 SNS를 활용한 거면 상대방이 여성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어머나, 어머나. 이게 실제로 조사한 경우에 네. 범인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 남자인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막 20대, 30대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진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어디서 사진 가져다가 그 사칭하는 거죠. 아유 이게 피해 금액이 많으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남일같이 느껴지질 않네요. 그런데 이런 로맨스 스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2024년 2월 얼마 안 됐잖아요. 이 한 달간 집계된 피해 금액이 무려 29억 원이나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만. 와. 이게 우리 보이스피싱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보이스피싱의 건당 평균 피해 금액이 2023년 기준 2,365만 원이에요. 그런데 로맨스 스캠의 건당 평균 피해 금액이요. 4,400만 원. 2배나 됩니다. 이게 연애 감정이 붙으니까 돈을 더 많이 꺼낸다는 얘기네요. 우리 자기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해야지. 제가 할 말이 없게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야. 이게 보이스피싱은요. 단발성으로 딱 사기를 치는 건데 네. 이 로맨스 스캠은 자기야 나 돈 또 떨어졌어 질질질질.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돈을 지속적으로 빼가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참 나쁜 게 이 여자 이거 의심을 딱 하는 순간 자기 나 의심해? 이럴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뭐라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든 연애 상황을 의심하면서 시작할 수도 없는 거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SNS 스캠 그리고 그냥 일반 로맨스 스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예방책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가 SNS를 하더라도 개인 정보는 최소한으로 공개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사기꾼들이 보고 등산 좋아하는구나. 이런 음식 좋아하는구나. SNS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접근하거든요. 게다가 이분 돈 좀 있네. 이런 냄새 풍기면 안 되네요. 그럼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 같이 해요 하면서 갑자기 호감을 표현해.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 당장 돈 말은 못 해주면 우리 이제 못 만나.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네. 그것도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 해외 교포예요. 그리고 뭐 외국에 살고 있어요. 라면서 예쁜 사진을 걸어놓고 접근한다. 그때에도 한번 의심해야 되고 네. 돈 송금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절대 안 돼. 안 해. 절대 안 되고 네. 대화를 중단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 주변 사람한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무리 친해도. 말할 수 네. 없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당했어요.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자, 일단 로맨스 스캠 말은 어렵지만 결국 뭐예요? 사기거든요. 그러니, 네. 그래서 이게 발생하면요. 법
법적 절차를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 신고하고 SNS 통해서 그랬다 하면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최대한 증거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뭐 이메일, 채팅 기록, 송금 내역 같은 거 있으면 다 확보해서 증거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은행권이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때에는 은행권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저 계좌 동결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네. 어. 이게 돈 보내고 은행에 연락하면 그 계좌 동결해서 못 꺼내게 해주세요가 네, 가능하군요. 그렇게 도움을 주시기도 한 번에 하거든요. 하는 게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바로바로 신고해야지 혼자 좌절하고 막 마음 아파할 틈이 없어요. 네, 그렇게 망설이는 순간 가해자는 멀리 도망가죠. 그리고 SNS 계정을 통해서 그렇게 접근했다면 어서 신고해서 나 말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돈 얘기 꺼내면 무조건 차단을 해야 그럼요. 되겠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소개해드릴 네. 건데요. 바로 떴다방입니다. 뭔가 이거는 예전에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드시잖아요. 네, 네. 요즘도 떴다방이 다시 진짜요? 맞아요. 이 떴다방이요. 무료 공연, 여행 상품, 그리고 뭐 이런 거 의료기기 사은품 드릴게요 하셔가지고 다 꼬드겨가지고 모은 다음에 뭐다? 허위 과대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을 비싸게 판매한 다음에 그냥 숨어버리는 거거든요. 과거에 활발하다가 요즘 코로나로 잠잠해지는가 싶었더니 다시 요새 다시 수법을 바꿔가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네. 수법을 바꿨을까? 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요. 네. 70대 어르신이셨어요. 근데 지인이 무료 공연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따라갔죠. 근데 정말로 신나게 공연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에 세제, 뭐 샴푸 이런 거 생필품을 다 챙겨주는 겁니다. 오. 좋잖아요. 좋죠. 그래서 며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하고 안면을 틀 무렵에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보니까 허리가 안 좋으신 것 같아. 요거 드시면 뭐 어깨, 허리, 관절에 싹 다 나으니까 요거 하나만 드셔보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선물도 받았잖아요. 네. 공연도 왔잖아요. 그 직원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이다가 하나 줘봐요. 해서 얼마짜리를? 10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니까 아니 엄마 성분 표시도 안 돼 있고 이거 이상한 것 같아. 환불하자 해서 환불을 하려고 했더니 환불을 어디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연락처도 없고 어머나. 그 업체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게 공연도 받다 또 생필품도 받았다 이러니까 사람이 이 뭔가 이렇게 받은 게 있으니까 빚진 마음이 있거든. 그리고 맨날 친절하게 엄마 오셨어요 엄마 막 이러니까 그 마음까지도 딱 이제 막 치유되는 것 같고. 그렇지. 네. 우리 딸도 저렇게 친절하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건강기능식품 내 아픈 거를 위로하면서 딱 들이미는데 이게 뭐 어디 효능이 좋은 건지도 모르고 이걸 비싼 값에 판다 이거죠. 수법이 너무나도 딱 보이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속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한테 좀 친절하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사기 수법을 해가지고 떴다방도 여러 수법이 있어요. 뭐 무료 공연, 효도 관광, 또 의료기기 체험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아니, 최근에는 우리 용돈벌이 하시라고 엑스트라 출연 모집해가지고 촬영장 현장 체험 이렇게 다 한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을 다 판매해가지고 돈을 챙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이구 이것도 사기니까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에는요, 일단 뭐 계약서, 물품 구매한 내역 이런 거 있잖아요. 버리지 말고 일단 보관합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 공연 봤다 하면 그런 동영상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죠. 그리고 신고하기 어렵다 그러면 자녀한테 도움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딸내미 눈치 보여요 하시거든요. 저희 엄마도 그러세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자녀한테 믿을만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처리를 해주거든요. 네. 139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 한국소비자원 번호가 1372번이에요. 여기 전화하셔가지고 피해 구제해주세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그 미리 친절하게 대해주는 직원하고 사진이라도 좀 찍어놓으면 네. 유리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노후 자금 투자 사기예요. 이거 진짜 위험하다. 듣기만 해도 너무 화가 나는데요. 네.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노후 자금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걸 노리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70대 A 씨가요, 지인한테 솔깃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뭐냐? 쇼핑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매달 수익금이 빵빵 나온다는 거예요. 연금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하니까 자기 통장을 딱 보여주면서 이거 봐. 나도 지금 매달 통장에 딱딱딱 찍히고 있다니까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내 친한 지인이니까. 증거를 봤으니까요. 네, 그래서 내가 모아둔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오. 정말로 처음 몇 개월은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진짜 나 이제 괜찮은데 하고 있는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요. 이게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 드리는 거 좀 그렇고요. 요즘 코인 아시잖아요. 코인으로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투자도 되겠다 해서 코인으로 받았죠. 근데 나중에 코인을 현금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팔고. 네네. 아니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전산상 기다리세요. 뭐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잠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처음에 수익금으로 300만 원 받은 거 말고 2,700만 원은 홀랑 야. 날려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지인이 소개해줬잖아요. 네네. 지인 어디 어떻게 있을까요? 됐어? 알고 보니까 그 지인도요. 소기에 돈 넣은 거 그 수익금 조금 받은 거 말고는 다 날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막 사기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렇죠, 대처 방안이 제가 이제 있어야죠. 대처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너무 혹하는 투자 내용은 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 원금 보장해주겠다. 네. 이거 고배당이다. 고급 정보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피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당했다고 하면 망설이지 말고 빨리 신고해서 투자자들 모아가지고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게 많아가지고 호다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투자 사기 당하신 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변호사님 지금에야 눈에 보이는데 아니 그때는 뭐가 씌었나 봐요.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만큼 내가 믿고 신뢰하면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건가? 잘못된 판단인가 싶으실 때에는 섣불리 투자하지 마시고 뭐 가족, 지인, 전문가한테 조언을 먼저 받은 다음에 투자하셔가지고 사기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사기꾼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 댓글창으로 박게스님께서 네. 보내셨는데 최근 서울에서 떴다방 사기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사기꾼들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가해자에게 엄벌이 가해진다면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예, 가해자 그렇죠. 네, 라임나무님이 또 보내셨는데 마음 먹고 사기치러 온 사람을 어떻게 당해야 할까 싶네요.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사례만으로도 잘 파악해서 대처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대처가 지금 됩니다. 많은 사례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하셨는데 이 나이에 부끄럽다고 부끄럽기도 하고 신고하는 것이 또 번거롭다고 어렵다고 신고를 안 하시려고 합니다. 이런 사기를 당했을 때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곳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있으면 좋겠다. 일단 이런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에는요. 빠르게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내 정보 가지고 나를 공범처럼 만들어가지고 가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안 하려고 한다면 자녀가 나서서라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요즘에 노인 대상으로 사기가 너무 많아서 지자체에서 노인 관련 부서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나 각 지역 연합회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